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라잡이 장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찰이나 지역 간의 하나의 이정표, 경계표의 구실을 하고 있었던 장승은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마을의 소신 역할도 함께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녀 한 쌍으로 세우는 게 일반적이고요. 소떼, 돌무더기, 선앙당, 신목, 선돌 등과 함께 마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로서 자리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장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승, 장성, 장신, 벅수, 벅시, 도라르방, 수사리, 수살목 이렇게도 부르고 있었고요. 또 재료에 따라서 또 불리는 명칭, 또 형태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 등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장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량진의 이 장승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철교라든지 한강대교, 이 한강에 제일 먼저 생긴 이 다리들이 에서 연결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량진 지역이 되겠는데, 결국 이 장승배기가 세워지는 지역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일찍이 정조 임금이 화성 행차를 하실 때에도 지나가셨던 곳이 바로 이 노량진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 옛길의 표시로서 이루어졌었던 이 장승이나 돌무지, 비석, 정자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장승 자체가 당시에 길라잡이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세워져 있는 곳, 그래서 장승배기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래 이 장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거리를 표시해주는 오늘날의 이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승이 세워져 있는 장승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노량진뿐만 아니라 망원동, 영곡동, 우면동, 염창동, 흑석동 등에 이런 지명이 붙여져 전해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들을 통해서 이런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당시의 장승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장승들의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벅수 같이 무슨 당산의 아들을 점지해 달라는 소원을 이 당산에다가 세운 경우들처럼 이런 벅수의 역할도 이 장승과 함께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솥대 형태를 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장승과 솥대가 함께 마을 입구를 이렇게 지키는 구조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동티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이 수구마귀, 이 수구마귀가 또 장승의 사투리로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런 선돌 문화가 또 전해오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마을 입구를 지켰었던 이런 선돌 문화뿐만 아니라 당산나무로서 이 나무 자체가 마을의 소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승과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오늘날에 이런 아파트 단지에 남아있는 이런 당산목의 역할을 하는 오래된 고목들도 그러한 소목의 역할을 하는 장승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로 만들어진 석장승들도 있어서 이 보시는 것 같이 마을 입구 혹은 사찰 입구를 이렇게 지키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이 돌하르방, 그래서 제주 관할을 지켰었던 이 돌하르방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장승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주로 되게 되면서 아파트를 지켜주는 장승의 역할이 결국 오늘날에는 이 아파트의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결국 이런 천하재단군처럼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바로 이 장승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